안녕하십니까. 물은 생명이다. 박수택입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게 또 바다,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고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져서 우리가 안심하고 마시고 쓸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바로 떨어지는 이 빗물에 점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유정희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빗물 이용 사례가 점점 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설 설치비가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빗물을 이용하는 것은 물을 억지로 멀리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빗물이 떨어질 때 그 자리에서 받아서 더러워지기 전에 모아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 비용이나 운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빗물 이용 시설을 고려한다면 다른 비용이 전혀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가정집에서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네. 가까운 대만에서 빗물 활용에 힘을 들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엔 빗물 모으기 대회라는 게 열렸다고 합니다. 먼저 대만의 빗물 활용 지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9일 대만의 쇤첸 초등학교에서 빗물 모으기 대회가 열렸다. 2003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로 세 번째 맞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수도 타이페이시의 20여 개 초등학교와 시민단체에서 총 38개 팀이 참가한 것은 물론 특별히 한국 대표팀 한 팀이 추가로 참가해 명실공히 세계적인 빗물 행사로 발돋움한 자리이기도 했다. 빗물 사랑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13명의 서울 도림천 지킴이들이 이날 행사에 함께한 것이다.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일정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빗물을 모아야 하는 빗물 모으기 대회는 쇤첸 초등학교의 빗물 탱크에 20리터씩의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한다. 이 7개의 빗물 탱크는 파이프를 통해 다시 각각 7개의 나무로 연결되는데 대회가 시작되면 나무 주위에 가상으로 내리는 빗물의 역할을 해준다. 나무를 타고 흐르는 빗물을 누가 더 많이 모으는지 경합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대회 준비로 경기 시작 전부터 분주하다. 나무 줄기에서 흐르는 빗물을 모은다는 것은 사실 보기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어떤 재질이 물을 모으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빗물을 모을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또 자연과 환경보호라는 대회 주제에 맞추어 빗물을 모으는 데 이용하는 모든 도구는 자연에서 온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참가팀의 대부분이 재활용 소재를 선택하고 있다. 빈 우유팩이나 페트병, 쓰다 남은 차를, 코코넛 잎을 이용해 빗물용에서부터 파이프까지 다양한 장치들이 만들어졌다. 대회에 처음으로 참여한 도림천 지킴이들은 제주도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빗물 모으기에 도전했다. 지푸라기와 볏짚으로 만든 빗물 깔때기를 고안한 것. 대회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빗물이 나무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동시에 떨어지는 빗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담기 위한 각 팀의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다.
다양한 방법들 사이에서 도림천 지킴이들은 개구리로 물의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식을 구현해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현장에서 수건, 장갑 등을 이용해 빗물을 모으는 모습들도 여기저기서 목격됐다. 이 대회의 목표는 참가자들에게 체험을 통해 빗물 모으기의 어려움과 수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 체험을 통한 교육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대만은 물론 세계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대만 학교의 정책을 빗물 이용과 물 보존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교육 과정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을 정도. 在台湾推动这个雨水收集创意竞赛其实最主要的目的，我们希望在推动校园里面跟环境友善这种观念里面，可以把水的有效利用，像雨水怎么收下来用。可是首先你就要让小朋友知道说雨水是怎么收下来的，所以我们尝试定一个游戏，让小朋友跟水做互动。所以我们把雨水收下来以后，把它过滤干净，从树干上把它喷下来，模拟下雨的状况，让小朋友发挥他的创意，把雨水收下来，从中间得到学习跟雨水互动那个机会，跟互相的成长，这是我们最重要的目的。 5분간의 빗물 모으기가 끝나면 심사위원들의 채점이 이루어진다. 채점의 기준은 총 3가지로. 많은 양을 모았는가가 40%,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했는가가 40%, 자연적이고 환경적인 소재 사용이 20%다. 도림천 지킴이들은 세 부분 모두 우수한 점수를 받아 준우승을 하는 쾌거를 올렸다. 모으는 건 쉬울 줄 알았는데요. 그거 흘러내리는 걸 타고서 흐르는 걸 받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어요. 되게 쉬운 방법으로 하는 팀도 있었지만 저희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나라는 다르지만 서로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 팀들이 있어서 기뻤어요. 대만에서 본격적인 빗물 모으기 운동이 시작된 것은 약 5년 전부터. 대부분의 지형이 높은 산지로 이루어진 데다 강이 짧고 그 안에서 물이 흐르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도 저장을 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其实台湾呢，可以说是全世界第18位的一个缺水的国家。那么在台湾呢，它平均的年雨量是2500多公里左右。但是呢，因为台湾呢它的山高坡陡，所以河川呢非常的短促。那么一下雨呢，那个雨水很快的就流到海洋里面，所以台湾呢是留不住水的国家。 빗물에 대한 중요성은 대만의 학교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번 빗물 모으기 대회 참가 학교 중 한 곳을 찾아가 보았다. 도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핀시 초등학교. 산 중턱에 위치한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빗물을 이용해 만든 생태 연못과 인근의 계곡에서 끌어온 계곡소로 만들었다는 실개천이었다. (5년) 전부터 빗물을 모으기 시작한 이 학교는 학교 옥상에 내리는 빗물을 모아서 사용한다. 운동장 지하에 200톤 용량의 탱크를 설치해 빗물을 저장해 놓고 생태 연못 조성과 조경수 외에도 청소 용수 등의 생활 용수로 쓰고 있다. 학교 내에는 빗물 이용수라고 써놓은 펌프와 수도꼭지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크지 않은 규모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이 20여 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어린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대만에는 이런 빗물 이용 시설을 갖춘 학교가 무려 100여 곳이 넘는다고 한다.
有很大帮助。还有就是对，因为我们小学校嘛，经费会有时候会比较有点少嘛哈。但是这个我们就雨水的部分哈，就是水费我们就省了快一半，嘿，就觉得蛮有帮助的。 콘크리트 벽이나 담장이 있는 곳에는 빗물을 이용한 벽면 녹화가 이루어져 있다. 화단과 덩굴성 식물 등으로 조성해 놓은 이러한 벽면 녹화는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 게다가 벽의 균열 방지와 오염물질 정화, 외부의 소음과 울림 현상이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핀시 초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연못이나 녹지가 일정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빗물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빗물이 정체된 곳은 자연스럽게 습지가 형성되어 여러 생물들이 생태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생태계는 현장 교육으로 이어져 빗물을 이용한 물 절약은 물론 생태 학습까지 일석이조의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 더욱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만의 가장 대표적인 빗물 이용 시설 타이페이 동물원. 타이페이의 웬산 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50만 평의 대지에 약 3,000마리 동물을 보유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동물원이다. 워낙 경사가 심한 지형이라 빗물의 저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개장 당시에는 동물원 내부의 모든 용수를 도시 상수도로 사용해야 했다. 동물의 목욕물, 식수, 청소용수, 인공하천, 분수와 조경용수 등 동물원의 물 사용량은 한 해 평균 150만 톤에 달한다. 물량을 감당하기 힘든 것은 물론 상수도 사용 요금으로만 연간 4억 원 정도가 들어갔을 정도. 결국 1999년부터 대만에너지자원부의 물절약연구소와 함께 세계 최초로 동물원 빗물 이용 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들이 현장 학습을 나오기 쉬운 장소인 만큼 물 절약과 함께 교육적인 목적도 고려됐다. 이렇게 완성된 타이페이 동물원의 빗물 이용 시설은 250톤 규모의 빗물 집수 탱크만 8개가 설치됐다. 이곳에서 스크린과 필터를 통해 여과를 거쳐 동물들에게 공급되는데, 이렇게 여과를 거친 빗물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깨끗한 상태로 각 동물들의 음용수로 사용되거나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빗물은 항상 공급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장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전히 도시 상수도로 보충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빗물 이용 시설의 설치 이후 상수도 사용량은 크게 줄었다. 整个动物园大概我们做完雨水系统，我刚刚有说明过哈，整个动物园这个储槽加起来超过800吨，所以它一年可以节省大概200到300万吨，好，这个数量算非常大了。对整个动物园用水来讲，可以取代大概30%左右。 타이페이 동물원의 연간 방문객 수는 약 500만 명. 여가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방문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동물원 전체 20% 정도를 차지하던 방문객의 물 사용량 역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문객들을 위한 화장실에도 빗물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빗물 이용 시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 화장실 들어보고 참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굳이 그 빗물관이라고 표시를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렇게 표시를 함으로 해서 저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 이곳은 빗물을 이용하는 곳이구나. 또 나도 물을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절수형 비용기를 설치, 빗물도 아껴 써야 한다는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빗물 이용 시설과 같은 지속 가능한 자연 자원의 이용을 알리고 홍보한다는 점에서 타이페이 동물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물원 내에 있는 휴게실도 빗물 이용 시설 중의 하나. 빗물 유화 방향으로 설치가 된 지붕을 통해 저장소로 향한 빗물은 정화를 통해 방문객들이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물로 사용된다. 타이페이 동물원의 빗물.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오아시스가 되고 있다. 네, 역시 그 동물에게는 수돗물보다는 빗물이 더 훨씬 자연스러운 거겠군요. 예. 자, 이렇게 동물원에서 빗물을 고루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빗물을 어린이 교육에까지 적용하는 게 참 인상에 남는데요. 예, 대만에서는 빗물 이용을 어떤 인식의 변화나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하고 접목시켜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빗물 모으는 시합은 빗물을 모아서 이렇게 물을 절약하는 것을 체험하는 행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코트에서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내리는 빗물은 3,500번 정도 절수형 변기의 물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물이고요. 또 폭우가 하루 종일 쏟아진다면 24,500번이나 절수기 변기의 물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네, 지금 연구를 많이 했군요. 그런데요, 이 학부모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의 호응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아이들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2003년도에 이 빗물 모으기 대회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에 많은 학교에서는 물순환 생태 학교를 자발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빗물 체험을 통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수질 오염과 물 부족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물 전략 그리고 물을 보호하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버려두면 그냥 흘러나갈 빗물, 이걸 잘 모아두면 역시 쓰임새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빗물을 모으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년 전에 수도법에서 빗물 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이거나 종합운동장 또는 실내체육관 같이 지붕 면적이 넓은 그런 곳에서는 빗물 이용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규제가 없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이 활발하게 되지는 않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빗물관리특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현재 정기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빗물을 모든 수자원의 근본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 빗물관리특별법은 법안 통과와 함께 빗물 관리에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내에서도 빗물을 다시 보고 또 귀하게 쓰자는 이런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는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빗물 침투 시설과 빗물 저수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학교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에 빗물 침투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빗물 관리 대책 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인터넷과 위성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원격 제어를 통해 각 건물의 빗물 저수조를 5시간 내에 비울 수 있다는 것. 저수조에서 빠져나간 물은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근 유수지나 저류지로 흐르고 이렇게 비워진 저수조에는 다시 빗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그런데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3만 평 이상 시설에 대한 빗물 이용 시설 설치의 의무화는 법제화된 상황. 국내 월드컵 경기장 10개 중 인천과 대전, 전주, 서귀포 등 4개 경기장에 빗물 이용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인천 문학경기장에는 지붕 안쪽과 벽면을 잇는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이 관을 타고 흘러 저류조로 모아진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주로 종합운동장인 문학경기장에 말라붙은 잔디를 촉촉히 적시는 데 쓰이며 이외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빗물을 생활용수로만 활용하는 데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곳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체 면적 35만 평의 서울숲은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으로 친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한 대규모 도시숲이다. 올해 6월 개장한 이후 국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물순환 체계를 갖춘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 서울숲. 인도나 주차장 모두 침투 기능이 가능한 점토 소재 블럭이나 투스콘, 즉 물이 스며들 수 있는 콘크리트로 덮여져 있다. 흡수하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소재가? 요 소재는 점토입니다. 아, 점토예요? 콘크리트를 찾아보기 힘든 서울숲에서는 빗물이 가능한 한 땅속으로 많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다. 덕분에 서울숲의 빗물 침투율은 100%에 가까울 정도. 지표면 아래로 흡수된 빗물이 흘러갈 배수관 역시 콘크리트관이 아닌 자갈이나 잔디를 이용한 침투형 도랑으로 만들어졌다. 서울 숲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한 10% 정도 되는데요. 그 나머지 공간은 대부분 그 이 흙으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이 유동 인구가 많은 이런 지역에는 그 이는 투스콘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 점토 블록을 사용해가지고 포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침투 시설을 통해서 지표면 아래로 흡수된 빗물은 서울숲 중앙에 위치한 집수장으로 모이게 된다. 이곳에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약 600톤 정도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숲의 약 30% 정도의 물 사용량을 감당하고 있다. 한 달 평균 수도 물값만 200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셈이다. 게다가 이렇게 사용된 빗물은 다시 침투 시설을 이용한 순환 체계를 통해 버려지지 않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 창의성이 돋보이는 경기도 의왕시의 빗물 이용 시설 화장실을 찾았다. 백운호수의 이 화장실은 국내 최초로 빗물과 태양광을 이용해 에너지를 절약한 사례. 심야 전기 이용으로 전기값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이용 화장실 바닥에 따뜻한 온도를 설치했다. 하늘이 주신 선물인 햇빛 그리고 빗물을 최대로 활용한 화장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자연광을 최대한 살린 창을 달고 형광등이나 큰 전구가 아닌 미등으로 내부를 밝히는 방법을 택했다. 빗물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역시 특이한 방법이 쓰였다.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따로 짓지 않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한 것이다. 뭐 화장실 옆에 이런 정화조 있는 건 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보통 때는 이건 이제 정화조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만 있었는데 지금 하수도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속을 좀 깨끗하게 닦아서 이제 빗물을 저장시켜 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를 빗물 저장 시설로 재활용해 설치 비용을 반으로 줄였다.
화장실입니다. 여기 홈통이 하나, 둘, 셋, 넷 있는데 그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 필터를 거쳐서 빗물 저장조에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펌프가 있어서 쓸 때는 여기로 해서 이렇게 쭉 그 화장실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을 응용해서 보면은 도시 내에 이렇게 안 쓰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정화조라든지 아니면은 쓰지 않는 그 식수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만 이용한다면은 큰 돈 안 들이고 많은 빗물 저장조를 도시 내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댐을 우리 자신이 도시에 갖고 있었던 건데 그걸만 잘 개발해서 쓰자. 그러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잘 궁리하면 참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자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대기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즉시 뭐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겠나 싶은데요. 뭐 주의할 점은 있겠습니까? 예, 주의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빗물이 모아지는 곳은 청결해야 합니다. 네. 나뭇가지나 나뭇잎 이런 부유물질들이 있으면 빗물이 모아지는 파이프를 막히게 할 수 있고요. 또 빗물이 흐르는 파이프는 경사도를 잘 고려해서 네. 빗물이 더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또 빗물이 모이는 곳에 중금속이나 오염물질 등이 섞여서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네. 네, 환경운동연합 원리위원회 이정희 의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도시다, 또 대단히 주택단지 개발이다 해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땅 덮는 일이 많은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개발 계획 세울 때 적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도록 이렇게 세심한 그 마음 씀씀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물은 생명이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